그러게요. 내 스위치를 안 올려. 스위치를 못 올렸다니까. 걸어가신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정산정사께서 세상이 여될수록 싸우기 좋아하는 이는 망한다고 하셨으니 평화를 좋아해야 행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 모아 사드가고 평화를 외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부의 사님, 한 걸음 한 걸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걸어온 시간들, 우리는 조금씩 스스로 평화되어 감을 느낍니다.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부처님들의 은혜에 더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행동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연도해 주신 모든 부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법신부의 사님, 정산종사께서는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
구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화되어 자연 평화가 성립될 것이라 하셨으니 시시회는 분단 체제를 유지하던 힘의 본질이 바로 독점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화의 정책으로서 평화의 길을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여전히 갈등과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이들을 맞서 오직 평화의 마음과 행동으로 참 평화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부의 사한님 또한 정산종사께서는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라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동지 부처님들을 비롯하여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부처님들까지도 화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지금 이 자리를 세계 평화의 기점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오니 사한이 시합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부의 사한이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소성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소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과 불신으로 기원합니다. 일단은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모아 마음속으로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제4절 법률은 1. 법률 키운의 강령.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이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매번 법률이라는 것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루니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며 이상은 모두 성전, 사흘, 정전, 정전의 목전의 강령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발언으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요청했잖아. 우리 박성민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안 나오는데요? 나옵니까? 예. 제가 한 일주일 아팠어요. 이게 20년 전에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에 이제 쇠를 놓고 가야 됐더니 허리가 몸의 중심인데
여기를 이렇게 갖춰놨더니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 이게 고장나는 거야 여기저기가. 한반도에 소송리에 사드를 박아놓으니까 한반도 중심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살이 나지. 한반도 전체가 아프죠. 이 싸움을 이제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술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해서 뭐 저녁에 막걸리 한 명씩 먹었는데 아우 막걸리를 안 먹은 지 일주일 됐어요 지금. 우리 많이 아픈 거지 이거를 못 먹을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제 병원에서 저도 아픈 거 이렇게 좀 나아져가지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힘이 사실 우리나라는 대통령으로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때 한번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났냐면 이명박이 직접 서명해서 주는 임명장 있잖아요. 임명장. 그러니까 너를 뭘로 임명해 이런 임명장이 8,000장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직접 주는 것도 있고 전달하는 것도 이렇겠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 한 명이 8,000명한테 직접 서명한 임명장을 준다고 하는 거는 그 밑에 다 똘마니들 유튜버여가지고 그 권력 체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더 많아졌지 않을까 싶어요. 몇 명인지 지금 기록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그 정도의 권력은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죠? 국민 전체를 위해서.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 생활,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 이 땅에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통일 이런 데 쓰라고 권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이미 우리가 포기했지만 안 돼. 안 되는 거. 우리는 벌써 포기했어요. 첫날부터 우리 집회했잖아요. 그죠? 사드 빼라고 안 된다고 이제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이번에 제가 더 그렇게 느끼는 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안 되는구나 이제는 이렇게 봤습니다. 국민을 적으로 국민 전체를 적으로 돌리진 않아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은 자기 편으로 생각하겠죠. 윤석열의 정치에 대해서 현재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촛불을 적으로 돌리고 파업하는 노동자 민주노총을 적으로 돌리고 소송이 사드 반대를 하고 평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고 오로지 미국의 요구에 불복해서 거기에는 충성하고 이건 이제 권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화물연대 싸움은 제가 노동운동을 오래 한 사람인데 처음 봤어요. 이렇게 되어 노동자 파업하는데 공정위가 끼는 것도 처음이에요.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가 생기겠죠. 아무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를 정부가 어떻게 해요?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기름이 동났다고 표시하라고 지시해요. 노동자들에게 개별로 긴급 업무 복귀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는데 112를 동원해. 문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난주 기사긴 합니다. 며칠 전이긴 한데 서울인가 수도권에 지금 주유가 떨어진 데가 28군데인데 전체 주유소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데가 아니잖아요. 차 조금만 가면 또 주유소 만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 업무 복귀 명령은 2003년에 화물연대가 부산 신산대라고 있어요. 대규모 그 화물 수출 펀팅이요. 여기가 이제 파업에 들어가면서 저는 노동운동하면서 화물이 물류가 이렇게 중요한 건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운동하겠다. 맨날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조직하고 파업하고 뭐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이런 데가 파업을 힘있게 하는데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물류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싸움을 그때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있으니까 세상이 쓰는구나. 그래서 화물 노동자들 구조가
본류를 먼저 세상을 멈추자 이거였거든요. 그런 싸움을 보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노무현이 이거를 적대시해서 만든 법이 2004년에 만든 게 이 법이에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헌법상 모순이에요. 만들어 놓긴 했지만. 왜냐하면 헌법 33조에 노동자는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이거 상충되잖아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그 다음에 생존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복귀시킨다고 하는 명령에 하위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건 모순이잖아요. 얘가 얘를 떼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사용을 못한 거예요. 18년 동안. 근데 얘는 거침없이 사용해지고, 그리고 그것도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개별한테 따로 쫓아가요. 노동자 개인은 그런 권력이 자기한테 오면 주눅들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하고, 이게 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산업 현장 아파트가 지금 건설이 멈췄고 뭐 이런 게 기사 계속 나와서 경제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제 위기를 해소할 생각이 없는 거야. 목표가 뭐예요?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고, 여기에서 민주노총 이 싸움에, 화물연대 싸움에 밀리면 정권도 밀린다는 이 위기의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태원 참사 때문에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상민을 파면하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는 게 뭐예요?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한테. 국민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이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경산종사님도 얘기하신 대로 싸우는 걸 즐기고 싸우는 자는 결국 싸움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싸우면 안 돼요. 어디 감히 국민하고 싸울 생각을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기뻐할 만한 기사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집회 때 나올까 했는데 안 나와서 사실은 그 얘기를, 화물연대는 질긴 놈이 이기긴 하는데 저는 좀 걱정은 돼요. 정부가 이런 강공책을 계속 쓰면 이걸 이제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더 버텨주고, 그래서 지금 광고도 하고 응원도 하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훨씬 더 큰 힘을 보태주고 이 싸움이 이길 수 있도록, 결국은 얘네들은 좀 안전운임제도 포기하려고 하거든요. 즉 안전운임제는 쉽게 얘기하면 화물 노동자들이 돈 벌기 위해서 과적하고 과속하고 무리하게 15시간씩 운전하지 않도록 하는 이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3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시한이 끝나니까 이거 관련한 거를 좀 더 영역을 확대해서 노동자들의 안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보장해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걸 폐지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정부 입장이어서 만만치 않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힘을 보태야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대법원에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 아시는 분? 쌍용자동차 2009년 파업에 대해서 국가 폭력에 맞선 노동자들의 정당 방위로 승소했어요. 13년 만에. 저는 그 기사 보고 눈물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노총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싸움을 했지만 쌍차 싸움만큼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싸움이 없어요. 쌍용자동차는, 저 지금 쌍용자동차 타거든요. 이동욱 의원님 쌍차 타죠. 차 잘 만들잖아요. 노동자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차 잘 만드는데 기업이 운영을 잘못해서 이 차를 계속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기술만 뺏기고 인더 마인드라에 뺏기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다 이제 경영이 안 좋으니까 노동자들 1756명인가 그걸 해고하겠다고 이제 나선 거예요. 그때 노동자들의 요구는 뭐였냐면, 우리가 임금을 깎아서라도 저 노동자들을 자르면 안 된다고 하는 요구였어요. 이거는 눈물겨운 요구예요. 그죠?
내 임금을 깎아서라도 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해고는 노동자 개인에게 살인인 거니까.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다 죽이는 살인 같은 행위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구호가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 했어요. 그 싸움을 77일 동안 파업을 하는데 2009년 8월 5일은 경찰이 이거를 폭력 진압을 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로 진압을 했냐면 노동자들이 공장을 지키고 있으니까 경찰을 동원해서 공장을 밀고 들어간 건 물론이고 옥상에서 농성하던 저항하던 노동자들 특공대로 내리고 그 다음에 헬기가 최루역부이고 그 다음에 헬기가 뭐 저는 헬기 옆에 가본 적이 별로 없지만 헬기 밑에 가면 굉장히 그 바람이 세대는 사람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그런 거를 위협해서 그 공장 10m짜리였어요. 10m 훨씬 넘는 그 공장 밑에서 떨어진 바람 붙잖아요. 그런 위협을 가하고 최루역부이고 결국 특공대가 올라와서 물론 저는 그 현장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습니다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걸 느꼈던 거예요. 물론 우린 광대도 겪었고 수많은 국가폭력을 겪었죠. 노동자들의 정당한 그런 절박한 요구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저렇게 행사해도 되나? 이명박이 아무리 기업이 훨씬 더 나아군 친숙해라고 기업 프렌들리 정신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노동 정책을 한다고 해도 노동자들을 이렇게 대하면 돼? 그런 아픔이 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했던 노동자들이 지난 13년 동안 30명이 죽었어요. 자살하고 손대가압류하고 이런 것들. 손대가압류가 한 47억 개요. 47억 손대가압류가 대별 간부들한테 되고 이렇게 이게 다 압박이잖아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30명이 병으로도 죽었지만 자살하고 이렇게 죽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법안을 만들려고 한 노란봉투법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쌀차의 손대가압류 이거를 시민들이 돈을 모아보자 이렇게 해갖고 47,000원씩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냈던 봉투가 노란 봉투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모아서 그걸 쌍채만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어려운 사업장도 지원하고 이런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노동자들이 파업한 것 때문에 기업이 받는 손해를 손대가압류하는 건 헌법에도 위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이거를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자들에게 이런 거를 하지 말자고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놓고 만들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날 대법원에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은 국가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이런 국가 권력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고 이건 정당방위였다. 그래서 노동자 승소 판결을 낸 거예요.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13년의 싸움을 통해서 쌍용자동차의 싸움이 정당했던 게 입증된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후손이 우리 싸움은 어떨까? 우린 너무 정당하잖아요. 그죠? 대법원까지 갈 일도 없어요. 네? 갈 일도 없고 사법적 판단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배치부터 그 진행 전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된 이 사드는 반드시 나가야 돼요. 맞습니다. 뭐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허리도 좀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네? 새벽에 나오는 건 너무 힘들잖아. 언니들 힘드시죠? 네? 빨리 나가야 돼요. 얘는. 여러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 길에 우리 서 있고, 하지만 건강 유념하시면서 이 싸움 끝까지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대 위원장이 저를 빨리 이대로, 빨리는 아니죠. 이대로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셔서 평생 우리와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말을 해봐요. 우리와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이야기를 다 못할 것 같은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 연결되어 있으면 어쩌라고? 라고 되잖아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다, 살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 시켜줘서 4가지로 설명해 줬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를 살려주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나를 살려주는 게 무엇일까? 첫째, 우주가 있어야 되겠죠. 자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낳아준 존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낳아준 존재는 우주 자연 질서와 같습니다. 맞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부모원을 얘기하셨지만은 부모원에서 낳아준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길러준 거라고 했습니다. 무자력할 때 부터 자력을 얻은 어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 모두가 아이를 키우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부모가 되겠죠. 세 번째가 동포입니다. 성인이 돼서 이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거래들입니다. 교육, 농사, 상거래, 만들어내는 공산품까지, 서비스업까지. 이 모든 거래가 있어야 인간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장해주는 법률이 있어야 인간 사회가 보장이 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이 법률을 가장 큰 존재의 근원으로서 이유로서 법률을 지정해 준 것이 대종사가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 이외의 존재, 어떤 존재가 법을 만들겠습니까? 물론 힘에 의한 이렇게 집단 사회를 하는 것은 있겠지만은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장님이 얘기해줬던 이 사회의 권력을 근거하는 것, 현대 사회에 한 사람의 권력 혹은 국회의원 등과 같은 다른 사람에게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 권력의 근원은 법률입니다. 그런데 불 좀 끄라고 좀 해주세요. 여기 경비과 직원분, 정보과 직원분 좀 저것 좀. 예,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은 성자. 끄라고 하세요. 커피차로 나가. 저 뭐지? 저 뒤로 가든가 불 좀 끄든가. 구급차예요, 구급차. 구급차 좀만 뒤로 가시든가요? 아니면 지나가시든가요? 드라이브 좀 꺼라. 왜 구급차가 자꾸 이렇게 집회를 방해하고 있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이거는 사람 다치고 하려고 치고. 저 사람들 다치게 하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누가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악법도법이다. 이것이 권력자들이 나쁜 법률가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말이지만은 이거는 잘못됐다. 소크라테스 한 말도 아니다. 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다른 시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훈사님께서 정의하신 법률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법률이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다. 모든 법이 법이 아니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법률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공포지만은 그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자리이타가 돼야 됩니다. 서로 나도 이익되고 너도 이익되는 것이 바로 동포의입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동포의입니다. 법률은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이죠. 인도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공정해야 되는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게 비치면 개인이 이익이 되고, 가정에게 비치면 가정이 이익되고,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이익되고, 가족에게 비치면 가족에게 이익되고, 세계에 비치면 세계에 이익이 돼야 바로 법률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윤석열 정권이 법 이야기하지만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노동자를, 화물연대 현재 노동을 파업하시고 계시는 우리 동지들을 개인사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개인사업자한테 어떻게 국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농사가 돈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상거래가 안 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무조건 지어. 슈퍼가 돈이 안 됩니다. 손해가 봐요. 문을 닫으면은 당연히 손해보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ILO에서 2010 날짜를 까먹었네. 어쨌든 협약을 통해서 단체교육과 교육 결사 자유권을 유지하라고 협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 학습지 우리 선생님들 개인사업자라고 이야기해서 얼마만큼 많이 그분들의 노동권을 탄압을 했습니까?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근데 2018년 대법원 판례에서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통장하고 계신 분들은 민주노총 선별노조에 가입된 조합원 분들입니다.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이때 필요하면은 개인사업자, 이때 필요하면은 노동자, 자신들이 고용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 빨리 다시 시작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법률이 아닙니다. 이건 대종사님께서 얘기하신 법률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힘이죠. 깡패가 자신의 주먹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휘두르는 그런 힘. 경찰 여러분들께도 항상 말씀을 드리죠.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의 권력을 혹은 우리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면은, 그리고 그 집단으로 하면은 그 깡패와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항상 하면은 뭔가 이렇게 끌어오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은 전혀 이 사람들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용산 집무실 앞에서 집회 허용하라고 몇 번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불허하잖아요. 그것은 법률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에 자신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냥 그 법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정당화시키는 그냥 말장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없는, 누군가에게 비치면 누군가는 이익 보지만 누군가에게 비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다수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도로교통법 뭐라고 얘기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아니라고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법률의 근거를 본인들의 상식으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겠습니다. 모든 법이 법은 아니다. 잘못된 법도 있다. 그것이 잘못된 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근거도 우리에게 있다. 바로 이것이 헌법으로 보장된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원불교 기도식 마치고 우리 백창훈 목사님 구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아멘. 아멘. 어제는 저한테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12월 5일인데 왜냐하면 2017년 12월 5일, 그러니까 5년 전 어제 제가 그 국가보안법으로 계속 이제 시달렸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날이거든요. 와. 5년 전 일입니다. 5년. 하여튼 12월 5일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지난 날을 이제 그날의 지난 일을 보여주는데 그때 일이 이제 아주 생생히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재판 수만 쪽 재판 소리 속에 파묻혀서 나한테 유리한 뭐 증거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거 한 거 하며 이 공안이 참 장난합니다. 이중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의 얼굴을. 겉으로는 이제 그냥 뭐 일반 사람같이 평범하잖아요. 근데 일단 자기네들이 사건을 불면 어쨌든 자기네들도 이 사건을 자기네들 입장으로 이제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뭔가 교활한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기기 위해서 일단 재판에 들어가면 이것도 게임이거든요. 게임 승부요, 승부. 이기기 위해서 그냥 하여튼 저놈들 나름대로 그냥 악착같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응해서 나도 나를 방어해야 하니까 힘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사건을 이제 마치고 나니까 참 홀가분했는데 여러분 그게 5년 전 일이란 말이에요. 2017년이면 문재인 정권 때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그 악법 중에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늘 존중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그 국가보안법을 손보려고 하다가 이 법 자체를 없앨 거냐 아니면 거기 독소조항 있잖아요. 요것만 없앨 거나 이걸로 이제 막 서로 논쟁하다가 그만 이제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그렇기도 했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 손꽃 하나
좋았잖아요. 그 지지율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지지율에 취해서 지지율이 빠질까봐 그걸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논쟁이 되면은 또 이제 뭐 반공에 쩔어 있고 뭐 안보에 절절면 이러는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지지한 그거를 이제 그 취소할까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뭐 지지율을 지킨다고 했던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예. 총권 빼앗기고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이 공안들이 그 자기들 그 밥그릇 밥값하고 있는데, 그냥 민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냥 하여튼 그 순환을 겪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예수할게 회원 한 분이 압수수색을 당했어. 체포하고 이제 그 경찰 공안에 끌려갔는데, 그 김일성의 그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적극적으로 이제 그 뭐 이렇게 이제 판매하는 이제 그런 홍보하는 일을 했다는 게 이제 혐의인데, 그 세기와 더불어는 이미 이제 출판사에서 그냥 책을 내거든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내는 책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여튼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걸면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그냥 여전히 그걸 가지고 이제 민중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5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해방 후에 지금까지 그냥 이 악법으로 계속 민중을 괴롭히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누구보다도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자기들한테 돌아오고 있다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이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드의 저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딱 그냥 느낌이 오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예. 안보실장이었어요. 안보실장. 그러니까 사드 배치하는 거 국가정보원장도 하고 그러는 안보실장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 유지 이런 거에 가서 가장 핵심적인 결정권자란 말이에요. 안보실장이. 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전 정권의 그 고위 공직자들은 아니 그 서의 그 공무원 이게 자발적인 월급이다 뭐 아니면 하여튼 그냥 강제로 내모았는데 이제 논란이 많은데, 왜 이런 거 이렇게 다 뭐 공개적으로 결정한 거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권력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면 그냥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 조선 500년 그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거기 그 왕들이 뭐 이유가 있어갖고 권력을 행사합니까? 뭐 자기가 뭐 어떤 법 절차에 따라서 뭐 합니까? 그냥 자기가 마음 먹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게 그냥 자기한테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5년 동안 한 동네를, 한 마을을 집중적으로 학대하고 전혀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묵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권력을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그런 권력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그런 권력자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법신불 사언의 이런 이 원리에 의해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성서를 많이 보는데 성서는 정말로 시종일관 정의를 얘기하고 약자에 대한 그 자비를 말하고 그 정의가 약자들한테 옳게 행해지는 게 바로 바른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전체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서 문제지. 하여튼 성서는 시종일관 약자에 대한 그 올바른 행사를 하는 걸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집중적으로 소송리를 학대한 그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묻히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사드의 저주로 그런 결정을 했던, 그런 결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돌아갈 거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렇게 이제 돌아온다고 저는 막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의 역사 해석이에요. 예. 딴지를 걸려면 걸어라. 나 얼마든지 나는 나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5년 동안 여기서 겪은 일이 있잖아요. 예? 피 터지는 심정으로 경찰놈들이 우리를 제압하는 가운데 미제 새끼들 차들이 무슨 공사차들이 무슨 뭐 사드 장비들이 그냥 유유히 걸어가는 걸 우리가 그냥 분노하면서 여기서 겪었잖아요. 예. 그런 심정들을 가까이에서 접하지 않고 멀리서 그냥 뉴스로만 접하는 것과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겪은 사람들의 그 느끼는 정도와 그 감각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보고만 받는 사람과 실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5년 내내 겪은 사람의 그 감정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를 팽개친 권력자가 자업자득이든 역사의 심판이든 그거를 자기도 그대로 돌려받아야 하는 게 그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래서 뭐 정의를 행하는 집단 이런 건 아니고 이건 자체하고 역사의 순리가 그렇다 이겁니다. 역사의 순리가 이렇게 민중을 학대하고 정말 제숨 편히쉬지 못하게 한 권력을 결코 그냥 두고 넘어가는 그런 적은 없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서원의 구석을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성서에 씨 뿌리는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거든요. 뭐 농사 짓는 분들이 뭐 워낙 이제 그거를 잘 아실 텐데 씨를 뿌리면 이제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지고 그 앞에 실패한 씨앗들의 그런 것들을 다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제 풍성한 결실을 낸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냥 단순히 농사 짓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예. 이 씨 뿌리는 밭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길가에 뿌려지는 것처럼 시들어버리다가 많은 그런 일을 겪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뭔가 자라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 돌들에 묻혀가지고 열매를 못 맺고 가시덤불도 그렇게 이제 제대로 열매를 못 맺고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세상 일도 그렇게 우리가 온갖 순환과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가만히 듣고 앉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뜻하는 바에 대해서 계속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진할 때 그 열매가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고 돌짝밭에 떨어진 그 시련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고 그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우리가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투쟁하는 게 얼마나 정말 고생스럽습니까? 지난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겪는 이 정말 이 억하심정이나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그 유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승화시켜서 한반도에 사드 없는 세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그 뜻을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고 나갈 때 한반도에 100배의 평화의 열매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모든 이런 수고와 애씀과 투쟁이 길가에 떨어지는 적도 있고 돌짝밭에 빠질 때도 있고 가시덤불에 묻힐 때도 있지만 우리의 꺾이지 않는 마음은 반드시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평화를 선사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함께 나아갑시다. 백창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얻습니다. 사드는 침략입니다. 사드는 불법입니다. 이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길이에 앉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불법 사드 몰아내자. 불법 사드 몰아내자.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해라. 경찰은 구역행위 중단해라. 미군을 위해서 미군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해라. 경찰은 구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국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구역행위 중단하라. 윤석열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윤석열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구역행위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구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구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아낼 때까지 사드 뽑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송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구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경제법제 돌아가라. 경제법제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무역행위 중단하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뽑아낼 때까지 사드 뽑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배치한 무기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북한에서 오키나와로, 괌으로,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탐지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에 박아놓은 미국의 침략 무기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침략 무기를 우리 소성리 땅에 놔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미국의 침략 무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있는 경찰 여러분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사드는 불법입니다. 배치될 때부터 국회의 비준이나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 문서 하나 없이 강제로 배치된, 막무가내로 배치된 날강도 같은 침략 행위였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지난 6년 동안 불법으로 기지공사를 자행해온 이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매국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 여러분이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행위 중단하고